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을 하실 텐데요. 사례는 아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한 사례랑 같아요. 같은데 요 3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작성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요 매입세 공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받아와도 거기에 그 매출전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하고 그러니까 부가가치 세액이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매출전표를 보관을 하면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죠. 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무한테나 다 받아왔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 그런데 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하고 거래를 하고요.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뭐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 내역을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뭐 직원, 임직원 카드라도 상관은 없어요. 꼭 법인카드여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임직원 카드여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 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회사 내부 규정상 그 뭐 임직원 카드는 안 받고 이런 회사들이 있기는 하죠. 자, 그 반면에 그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그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오시는 거 있죠? 자, 그거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거 말고 사업자 번호, 우리 회사 사업자 번호가 찍혀 있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얘로 받아왔어야지, 그래야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걸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받을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이런 것들 받아오고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도 그래도 공제를 못 받는 부분 이게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그 다음에 입장권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뭐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데들 있죠. 자, 이런 데들은 사적 목적으로 대부분이 이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자들하고 거래를 해서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이런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안 되면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안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라 하더라도 이런 업종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는 자들은 자, 이런 자들하고 거래를 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걸 받아왔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객운송업 사람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객운송업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뭐 항공권이라든지 아니면 KTX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 뭐 출장 갔다 오면서 뭐 여비교통비 썼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거를 매입세액 공제 넣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 들어가 있는 이 업종들은 자, 신용카드를 받아와도 공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든지 또는 뭐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데 해당이 되면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간이과세자랑 거래할 때 자, 세금계산서는 못 받아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또는 현금영수증 이런 건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금계산서가 안 되면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면 그러면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받아와도 매입세액 공제 마찬가지로 안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받는 거 요거 많이 그 세무서에서 뭐 수정 사항들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사후관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그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구입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로 놓고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인데도 공제로 놓고 이러지 말란 얘기죠. 이런 것들 제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유흥주점, 골프장 이런 데서 산 거, 그리고 공휴일에 쓴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좀 점검의 대상이 추징 사례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넣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결제 대행 사이트라고 하는 데들 있죠. 자, 그런 데들은 어떤 품목을 샀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죠. 신용카드 그 내역만 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과다하게 공제 잘못 넣어서 공제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내역이 결제 대행 사이트에서 다 국세청으로 이제 통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제받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을 하실 때 보면은 사업용 신용카드인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내가 사업용도로 쓰겠다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면 이미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뜨죠. 내가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이 쫙 다 불러와요. 자, 그런데 개인 사업자이면 이게 개인 용도로 쓰는 건지 사업 용도로 쓰는 건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업 용도로 쓰는 카드다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거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하실 텐데 첫 번째는 인적사항이니까 생략하고요. 자, 두 번째로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해서 요 두 번째는 합계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 준비용 받아온 거, 거래 건수, 공급가액 세액 각각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사업용 신용카드,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일곱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가 법인카드이면 이미 홈택스에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였다 하면은 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라 그랬죠. 사업용으로 쓰겠다는 거 등록하신 카드이면 7번에다 기록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8번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나는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법인인데도 그 밖에 신용카드 나올 수 있을까요? 8번에 있는 그 밖에 신용카드 나올 수 있어요. 자, 법인카드만 꼭 공제 대상은 아니라 했잖아요. 임직원 카드도 공제 대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8번은 임직원 카드 같은 것들은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8번에.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3번에 자, 그 밖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뭐 김영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해서 8번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관리는 각각 입력을 해서 관리를 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출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합계금액 작성하시고 그리고 자, 이 5번, 6번, 7번은 세부 내역 작성 대상이 아니에요. 세부 내역은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밑에는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8번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 밖에 신용카드. 이거는 국세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8번에 대한 것들은 요 3번에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3번에다가 여기다가 작성을 쭉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총 3건이 있었고요. 보시면 첫 번째 건은 현금 영수증이었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여기다가 거래 건수 한 건, 공급가액. 자, 그대로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두 번째 건 사업용 신용카드였죠. 그래서 이것도 한 건.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신용카드를 쓴 게 2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건에 20만 원, 2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그 밖에 신용카드에 대한 거는 내역을 밑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 사례에 보시면 요 밑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기타 신용카드 사용분 중 한 건 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 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류대 지급분이다 되어 있죠. 자, 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류대 나간 거. 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비영업용 요게 그 영업부서에서 썼다는 얘기요. 영업부서. 네, 그러니까 업무용이란 얘기요. 결국에는 자, 우리 회사는 그 영업용으로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죠. 보면은 그냥 빵 파는 제과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이라는 거 그냥 일반 업무용을 얘기하는 거고 자, 영업용이라고 하면은 그 5가지 업종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든지 아니면
자동차 운수 용도로 쓰는 택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업, 차를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렌트카. 자, 그리고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이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로 하죠. 실습 같은 거 하죠. 자, 운전 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5번째로 출동 경비업체 있죠. 자, 그런 업체에서 그 승용차로 보면 이렇게 출동하고 하죠. 자, 그런 차들은 영업용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우리는 그냥 제과 업종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비영업용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영업용이라고 해서 영업 부서에서 쓴다는 얘기지 실제 그 업종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정원 8인승 이하죠. 8인승 이하. 자, 1000cc 이하는 제외이고요. 8인승 이하에 해당이 된다. 자, 요 자동차에 관련된 자동차 취득에 관련된 거, 유지, 인차 관련된 거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류 때 지급한 거, 유지에 관련된 거죠. 자, 이것도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라는 얘기요. 자,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면 세금 계산서가 안 되면 신용카드도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중 여기 기타 카드 쓴 거 2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란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대상 10만 원. 자, 그런데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공제 대상인 것만 작성을 하시는 거죠. 공제 대상인 것만 작성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10만 원 공제 못 받는 내역은 작성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한 건만 들어가야겠죠. 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밖의 신용카드에 대한 내역은 밑에다가 자, 내역도 작성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공급자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합계액에다가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면 아예 공제 못 받는 부분이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아예 작성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랑은 달라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공제를 받던 못 받던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온 거는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합계표는. 합계 금액이라도 전부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공제 받는 금액만 작성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계액, 합계액 자, 31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금액은 이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 반영을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시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안에 들어가요. 이게 자, 세금계산서 안 받아와도 공제를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여기 14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310만 원 이 금액이 들어가요. 여기다가 31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만 반영을 한다는 거죠. 세금계산서 수치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마치도록 할게요.